1990년 11월 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911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제 아내가 욕조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얼른 좀 와주세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남편이었던 34살 팀 보츠코프스키였는데요. 남편 팀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아내가 욕조 물 속에 잠긴 채 익사한 것 같다, 죽으려고 시도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본 현장 상황은 35살이었던 아내 일레인이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는데 욕조가 깨끗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속에 아내가 죽어 있으니까 놀래서 남편이 물을 뺐나? 그런데 물을 뺀 흔적도 없고 아내의 머리카락이나 옷도 멀쩡했습니다. 전혀 젖어 있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 첫 스타트부터 뭔가 이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모두 좀 찜찜하니 이상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술에 취해 아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작 사망한 아내 몸에서는 전혀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아내 배에 멍이 크게 들어있네. 이 멍은 뭐야?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레인이 있던 욕조가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욕조에 옷과 구토물 외에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팀은 아내 일레인이 쓰러져 의식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놀래서 물 뺐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막 했는데 그 과정에서 토가 조금 나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팀의 말대로라면 술 먹고 취한 아내 일레인이 술김에 그냥 죽으려고 물 받아져 있는 욕조에 들어가서 자살 시도를 했다. 후에 남편이 발견했고 놀래서 욕조 안에 물 다 빼고 그냥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토가 나왔다? 욕조 안에 물 뺀 흔적이 없고 일레인의 옷이나 다 멀쩡한데 몸에 멍은 또 뭐야?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혹시 남편이 아내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조작해 놓은 거 아니야? 믿을 건 일레인의 시체 부검 결과뿐이었습니다. 일레인과 팀, 이 부부는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둘이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쫄딱 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내 일레인 명의로 25,000달러 정도의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네. 25,000달러를 현재 환율로 쳐보니까 대략 현재 한 3,26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이 집안 돈이 없어 끙끙대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가 죽으면서 보험금이 나오겠네. 아내가 죽으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 남편 팀이구나. 팀이 아내 보험금 노리고 죽인 거 아니야? 뭐 부검 결과만 나오면 다 밝혀지겠지. 그렇게 11월 13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팀은 아내가 술을 먹었다 했지만 술 알코올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팀은 물 속에 잠긴 아내를 발견했다라고 했지만 일레인의 폐는 물로 인한 익사로 질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아내 일레인의 사망 사인, 미확인, 알 수 없음으로 나와버립니다. 남편 팀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사실상 그냥 이렇게 종결돼 버립니다. 당시 일레인과 팀 사이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후 25,000달러 보험금까지 딱 나오면서 남편 팀은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피츠버그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아내가 죽고 약 1년 후 교회에서 돌싱들을 맺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팀은 메리안 로즈라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필이 딱 꽂힌 두 사람은 바로 결혼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러 약 18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1994년 11월 7일 다시 한번 911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또 팀이었어요. 여기 제 아내 메리안이 야외에 설치된 뜨거운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얼른 좀 와주세요. 또 욕조야. 이번에도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현장으로 갔을 때 아내 메리안이 집 뒤쪽에 있는 가판에서 수영복을 입고 누워 있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 남편이면 얼마나 이게 대성통곡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또 이렇게 간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팀은 출동해 있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죽은 상황에서 아내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경찰관으로 하여금 매우 의심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슬프긴 한 거야? 지 걱정하기 바쁘네. 거기다가 구조대가 딱 도착하고 메리안을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출발을 딱 하는데 이때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 팀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좀 더 멀어도 종합병원으로 가자고 그렇게 우긴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아닌 더 먼 종합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내 메리안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내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무조건 가까운 곳으로 가달라고 할 텐데 이 남편은 뭐지? 딱 이상하니까 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야? 얘 4년 전에 첫 번째 부인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었네? 첫 번째 부인 일레인도 술 먹고 욕조에서 우욱해서 자살 시도한 것 같다 했는데 두 번째 부인 메리안 역시도 팀은 아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그녀의 알코올 농도는 0.22%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요, 법적 음주 허용 한도의 거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욕조 근처에서 캔이나 술병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술병이나 이런 건 전혀 없네. 거기다가 메리안의 몸을 조사하는데 목이랑 얼굴에 멍이 그냥 쓱 봐도 대략 한 50개는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멍이 많이 들어있지? 그리고 목 한 군데에는 깊게 긁힌 자국까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은 그거 내가 아내한테 스크래치 마사지를 해줬었어요. 그 마사지 때문에 멍도 들고 목에 스크래치도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사건 당시 팀이 죽이려고 힘으로 누르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생긴 자국일 수도 있죠. 팀이 목을 막 조여오니까 살기 위해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팀의 손을 떼어내려고 자기 손으로 여기를 막 긁다가 생긴 스크래치. 실제로 팀의 팔과 손에도 손톱으로 긁힌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요, 팀에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신이 아내 메리안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거짓. 하지만 이 거짓말 탐지기가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잖아요. 경찰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야? 이 둘째 아내 메리안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네? 무려 10만 달러짜리. 현재 환율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상당한 액수인데 남편 팀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또다시 부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검 결과에서 다행히도 결정적인 살인 증거가 나옵니다. 메리안이 물에 익사한 것이 아닌 목이 졸려 질식사를 당한 거라고 나온 겁니다.
살인. 그렇게 1994년 11월 16일 팀은 메리안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렇게 척척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사망사인 알 수 없음으로 끝나버린 첫 번째 부인 일레인 사망사건. 아, 이상하다. 정말 살인의 촉이 온다. 거기다 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일레인이 사망했던 그날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 들었었다고, 이제 아빠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그 사건 당시 때는 얘기를 안 하고 4년이 지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4년이 지나서 일레인 부검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검시관은 일레인 복부에 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멍이 팀이 이미 사망한 일레인을 욕조 위로 밀어내면서 폐에서 공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멍이 생긴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레인의 사인은 질식사로 바뀌었고 팀은 일레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레인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곧바로 메리안의 살인 재판이 시작됐는데 두 개가 겹치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아내 일레인이 죽었을 당시 그 주변 이웃 중에 이 한 명의 증언에 의하면 이 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죽고 나서 이웃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아빠가 엄마를 강제로 목 조르고 있는 거 봤어요. 라고. 이 말을 애가 했다는 건데 살해 장면을 자기가 봤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이웃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녀들 중 토드라는 애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런데 정작 토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요? 제가 언제요? 당시 그 장면에 대한 기억도, 그걸 이웃에게 말한 기억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한 일을 겪으면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팀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딴의 아빠라고. 이 소식에 세 자녀들은 우리 아빠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면서 법원에 호소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아빠라고. 그렇게 2004년이 돼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보험금 때문에 무고한 두 여성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태연하게 위장시킨 건데,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 어느 나라든 이 보험금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진짜 보험이 있는 나라는 진짜 다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잔혹한 살인자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